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신임 회장을 오늘 선임했습니다. 10년 만에 수장이 새로 바뀐 겁니다. 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도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던 셈인데 앞으로의 과제들 알아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최근 함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회장 선임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큰 이변 없이 주총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 회장 호에서 10년 만에 함영주 회장 체제로 2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금융의 두드러진 실적 개선이 주주들의 표심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금융의 당기 순이익은 2015년 9,1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5,200억 원으로 288% 늘었습니다. 다른 은행 금융지주들 순이익 증가율의 최대 4배 수준입니다. 고졸 신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함 신임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은행장을 거쳐 금융지주 수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2016년부터 하나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그룹의 전략과 재무기획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함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김정태 전 회장은 오늘부로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함 회장이 지금 DLF 불완전 판매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얼마 전에서 이제 징계도 타당하다 이렇게 1심 판결도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도 승인이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총 전날이었죠. 어제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함 회장의 사내 이산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당초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런 예상을 뒤엎은 거죠. 분위기가 반전된 건 같은 날 함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진 함 회장은 곧장 항소와 함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또 이 때문에 법률적 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판단에 다른 주주들의 표심 역시 함 회장 쪽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또 전체 지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실적과 배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달성했던 함 회장에게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계 자문사에서는 반대 권고를 했었다면서요? 네. 외국인 주주들은 그런데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외국계 자문사들의 좀 약발이 좀 없나 봅니다. 이 중징계 취소 소송은 이제 1심이 이제 끝난 상태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이슈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중징계가 타당하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함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금감원이 내린 문책 경고 처분에 대한 집행이 이제 잠시 멈춘다는 결정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회장 취임에는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금융 측의 입장이고요. 다만 임기 중에 유죄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최종심까지 가면은 그런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함 회장이 임기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추후 연임이 제한될 수는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그룹 출범 후 회장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의결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결권 자문기관과 노조, 또 시민단체, 국회까지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함 회장의 적격성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신뢰도 회복도 이제 숙제도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김정태 회장처럼 10년씩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최종 판결 결과를 이제 봐야죠. 네. 이번에 이제 김정태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연봉이 한 24억 정도를 받았고 특별 공로금이라고 해가지고 50억을 더 받았던데 이게 이제 10년씩 이래서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함 회장은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10년씩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장사보다 자기는 이제 CEO 연봉이 회장 연봉이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그렇군요. 50억도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시각도 있는 거군요. 네네네. 뭐 앞서 이제 김정태 회장 이전에 김승유 회장이었죠. 네네네. 김승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공로금도 그때도 한 40억인가 네, 받았는데 맞아요. 두 번째 그때는 이제 받았습니다.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만에 수장이 바뀐 하나금융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함회장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별도로 공식 회장 취임 행사는 하지 않고 바로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디지털 전환입니다. 예. 네, 급변한 금융 환경 속에서 이제 신흥 금융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 또 빅테크 기업 이런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함회장 앞에 이제 주어진 숙제는 많은데 이제 꼽아 보자면 지난해 하나은행의 계열사로 분리된 지급 결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GNL 인터내셔널이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히고 이용 고객을 늘려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하고요. 이제 하나금융은 또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 금융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플랫폼 금융, ESG 금융과 함께 글로벌 금융을 3대 경영 전략으로 삼아서 2030년까지 최고 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이제 올해는 글로벌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숙명도 안고 있습니다. 예. 또 비은행 계열사, 은행 말고 비은행 계열사 강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전체 그룹 순익 중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35.7%를 기록했지만 경쟁사인 이제 KB금융과 신한금융을 보면 40%를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이 최종 선임됐다는 네. 게 하나금융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말씀드린 회장, 행장 뭐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 하지만 그동안 이제 하나금융 지주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주가 하락은 이렇게 주가 타격은 받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히려 실적이 좋았고 금리 상승으로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른 금융주들과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제 오늘 하나금융 주가를 보면 연초보다 16% 정도 오른 39,3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4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다음 날 금융주 주가를 보니까요. KB금융이 1.76% 하락했고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이 이제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하나금융은 이제 7.3%나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금융 주가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분기도 이제 하나금융도 분기 배당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이번에 지배구조 리스크 부담까지 덜어낸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네. 해시태그는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사법 리스크 뚫고 고졸 신화 함영주 시대로. 네, 해시태그는 이제 김정태 회장을 J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JT 가고 함영주 왔다.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구세주, 또 고졸 신화, 리듬금융 역사 쓸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디테일하네요.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